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정말 이렇게 하락장이 온다라고 해도 기회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기다리는 진짜 알트코인 불장, 저는 그때가 이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비트코인의 월봉 마감일이죠. 12월 월봉이 곧 마감이 되는데요. 그 말은 1월 월봉의 시작, 즉 새해가 밝았다는 뜻이죠.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새해 인사가 너무 길어지면 다들 스킵을 하시거나 영상을 꺼버리실 것 같아서 바로 현재 관점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넘길 테니까 여러분들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비트코인이 상승 채널을 이탈을 하고 나서 30일에 주봉 캔들까지 해당 상승 채널을 이탈을 한 게 결정이 되었다. 그래서 되돌림을 주는 상승이 한 번은 좀 발생을 할 것 같다. 하지만 이 상승이 발생을 했을 때 최대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은 말 그대로 이 상승 채널 이탈에 대한 되돌림, 즉 100K 구간을 넘지 못하는 상승이 한 번은 발생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100K 구간까지 노리고 롱 포지션 한번 진입을 한 상태였고, 그리고 나서 100K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이제 롱 포지션 익절, 그리고 해당 구간에서 숏 포지션의 스위칭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숏 포지션을 좀 어느 정도 들고 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숏 포지션을 제가 한번 익절을 하게 됐던 구간이 있어요. 이 테더 도미넌스 차트에서 상승 채널이 발생을 했고, 제가 비트코인이 한 번 더 하락을 할 거라는 관점이 이 해당 상승 채널의 하단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채널의 상단을 터치를 하러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 이게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채널 상단에서는 당연히 저항이 발생을 할 거고, 여기서 테더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이 반등을 할 거다. 이 테더 도미넌스는 코인 시장에서 현금 비율을 나타내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 테더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이 반등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채널 상단에 도달을 했을 때 비트코인 숏 포지션을 좀 부분 익절을 진행을 했다.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비트코인이 반등을 했죠. 해당 내용까지가 이제 텔레그램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언급을 드렸던 내용들이고, 비트코인으로 돌아와서 지금 저는 비트코인이 정말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이 선 보이시나요? 이 선이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이 주봉을 봤을 때 21년 상승장에서 두 번의 고점이 발생을 했죠. 이때 발생한 추세선이거든요. 이 추세선을 정말 중요하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 추세선을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이유는 고점에서 발생한 추세선의 역할은 저항선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 해당 추세선에 닿으면 저항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 가격이 이 선에 닿았을 때 저항을 받는다. 하지만 이 저항을 받는 추세선을 뚫어버린다면 해당 저항선은 지지 구간으로 바뀌게 돼요. 기본적인 지지와 저항의 이론이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번 상승으로 이 저항을 받는 추세선을 뚫었다. 그렇다는 것은 21년 고점에서 발생한 이 추세선의 역할은 저항선이 아닌 지지선으로 바뀌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시 4시간 봉으로 좀 돌아와서 해당 차트를 보게 되면 이 해당 추세선에서 지지가 발생된 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5번의 지지가 발생이 되었는데요. 21년 발생한 추세선에서 이 저항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가 해당 추세선을 뚫어버렸기 때문에 이 해당 추세선에서 5번의 지지가 발생이 되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추세선은 유효한 추세선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저는 이 추세선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추세선을 지켜주는 과정에서 이렇게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뭐냐면 고점을 낮추면서 지지 구간을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그러니까 고점을 지속적으로 낮춘다는 게 이 하방의 압력을 더욱 강하게 받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지 구간을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결국에는 지지 구간을 이탈, 그리고 하락을 암시하는 이 하락 암시형 패턴이 디센글 트라이앵글 패턴인데, 지금 이 패턴이 발생을 했고 곧 끝나죠. 곧 이 패턴이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추세선의 지지를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하락 이탈로 마무리가 되면 다음 지지 구간은 아마 이 86K 구간, 이 추세선에서 어느 정도 하락이 좀 종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늘 월봉이 마감이 되었잖아요. 12월 월봉 캔들은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고점을 갱신을 하고 나서 음봉 마감을 하게 되면 역사적으로 하락장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좀 하락이 발생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서 발생한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해당 하락의 신뢰도를 좀 높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하락을 했을 때 왜 86K 구간에서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봐야겠죠. 이 86K 구간 좀 보게 되면 과거에 21년에 발생했던 추세선이거든요. 이것도 주봉을 봤을 때 21년 막바지의 헤드앤숄더 패턴의 넥라인입니다. 이 헤드앤숄더 패턴 발생 이후 넥라인의 이탈, 그리고 되돌림 이후의 하락장, 이때 발생한 넥라인, 즉 저항선이 이 파란색 선, 제가 말씀드린 단기적인 하락이 좀 멈출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데, 무슨 21년 차트를 가지고 이러고 있냐라고 하실 수가 있죠.
그렇지만 차트를 보면 24년 3월에 고점이 찍혔을 때가 이 21년 헤드앤숄더 패턴의 넥라인에서 찍혔습니다. 여기서 3월에 고점이 찍혔죠. 여기서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고 나서 되돌림 이후의 하락장,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이 선은 신뢰도가 높은 선이 되는데요. 이 신뢰도를 더욱 높여주는 게 24년 3월에 찍혔던 고점, 이 고점이 21년 헤드앤숄더 패턴 넥라인에서 찍혔다. 그렇다는 것은 이 선은 유효한 저항선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번 상승으로 이 저항선도 결국엔 뚫어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격이 다시 내려왔을 때 이 선은 지지선으로 작용이 되게 된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의 하락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선에서는 하락이 좀 멈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하락 이탈한 상태에서 이 해당 86K 구간의 지지를 받는다면 지지를 받는 선과 저항을 받는 선, 이 안에 놓이게 되잖아요. 여기서 가격이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상승세기형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트의 패턴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차트에 직접 그려넣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추세를 확인하면서 추세선을 그려 넣었을 때 자연스럽게 차트 패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차트 패턴을 좀 배워보고 싶다면 어떤 패턴이 상승 가능성이 높은지 또는 뭐 어떤 패턴이 하락 가능성이 높은지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추세선을 그리는 방법만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차트 패턴은 알아서 적용이 된다. 이 점은 관점이랑 좀 번외기는 한데 배워보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관점으로 돌아와서 저는 이 상승세기형 패턴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봉을 봤을 때 해당 구간도 지지 구간이기는 하지만 여기선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탈을 하지 않을까 싶고, 다음 지지라인은 이 추세선 예상 구간은 한 86K쯤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횡보 패턴이 한 번 좀 발생을 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만약 비트코인 불장이 연장이 되려면 이 추세선을 지켜주면서 그대로 원웨이로 올려버리거나, 상승세기형 패턴도 결국에는 하락 암시형 패턴이잖아요. 가격이 힘없이 상승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 이탈을 할 가능성이 높은 패턴인데,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하락 이탈을 하지 않고 상승 돌파를 하면서 신고점을 좀 갱신을 하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신고점 갱신 시나리오는 사실 이 두 가지가 좀 전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 추세선을 좀 이탈을 하지 않는 이상 저는 신고점 갱신도 아직까지는 가능을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여기마저 이탈을 해버리게 되면은 정말 좀 답이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때는 정말 급락 가능성도 좀 배제를 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사실 아직 지금 시점에선 얘기를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추세선을 지켜주지 못하면 이런 상승세기형 패턴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할 때가 알트코인 불장, 즉 피날레장이 온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그 알트코인 불장이 이때가 아닐까 싶은 거죠. 그 근거로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게 되면 22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 이후에 이 상승세기형 패턴을 하락 이탈, 그리고 나서 되돌림까지 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하락을 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비트코인 불장 종료의 하나의 근거로 보고 있는데, 반대로 알트코인 불장이 찾아올 수 있는 근거로도 보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하락을 할 때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이 상승세기형 패턴 이렇게 보여주면서 횡보를 한다면 알트코인 불장이 좀 찾아올 수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코인을 보고 있냐라고 하면, 저는 메이저 코인을 좀 제외한 코인들을 보고 있거든요.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아니면 리플, 이런 코인들을 좀 제외를 하고 자코인 메타가 좀 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86K까지 하락을 하고 나서 매집을 할 때 좀 더 찾아보고 나서 결정을 할 것 같고, 리플같이 이렇게 올라버린 코인들은 사실 저는 이미 고점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제가 텔레그램에 며칠 전에 좀 남겨드렸던 내용인데요. 리플은 매수를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데, 만약 이렇게 가틀리 패턴이 성립이 되는 자리, 0.786 되돌림 자리인 1.6달러 부근에 오면은 이런 코인들은 어느 정도 좀 데드캣 바운스를 노려볼 것 같아요. 여기서 잡고 신고점까지 노린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반등을 노리는 거죠. 비트코인이 86K 부분까지 하락을 하고 리플도 여기까지 하락을 해서 이런 패턴이 좀 성립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이런 0.382까지의 되돌림을 좀 노려볼 것 같고, 이런 거래 전략도 좀 생각을 해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의 결론은, 비트코인 월봉이 음봉 마감이 된 시점에서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비트코인 하락 신뢰도를 좀 높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정말 이렇게 하락장이 온다라고 해도 기회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기다리는 진짜 알트코인 불장, 저는 그때가 이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86K를 만약 지켜주게 되면 저는 알트코인 불장이 좀 올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때를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 추세선을 지켜주는 한 상승 시나리오도 사실 배제를 할 수는 없죠.
지켜주면서 올려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월봉이 음봉 마감을 해버린 시점에서 이 시나리오는 사실 가능성이 제가 생각해서 좀 낮다고 보고 있고, 만약 여기마저 이탈을 해버리게 되면 정말 위험하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차트만 보는 차트충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맞는 말이고요. 그렇지만 제가 보고 있는 기관들의 매수나 트럼프의 취임식 이런 것들은 저번 영상에서 좀 다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좀 궁금하시면 저번 영상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기간 비트코인 무빙은 영상으로 좀 남겨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실시간으로 매일 텔레그램에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다들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는 텔레그램 한 번씩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